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우리 아기 아토피가 안 생기게 하려면 임신하셨을 때부터 출산 후까지 어떤 영양제, 어떤 생활습관이 아이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아토피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임산부 분들도 많으시고, 출산 후에도 아기가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거나 하면 당황해서 그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억제제들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피부염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약 기운이 떨어질 때쯤 다시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머님 건강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먼저 임신을 하셨을 때는 어떤 요인이 아기 아토피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혈 부족입니다. 임신을 하시면 정말 철분제를 잘 드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이 혈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혈 부족이 있으면 몸속에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면서 밥을 똑같이 먹어도 잘 태워주지 못하니까 찌꺼기, 즉 대사산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찌꺼기들을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속의 면역체들이 그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른 분들이나 아주 부지런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분들은 병원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항상 13 이상이 나오고, 철분제를 드시면 원래도 변비가 있는데 변비가 더 생기니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항상 혈 부족이 있음에도 뭐든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적혈구가 마구 생산해내니 헤모글로빈 수치는 항상 13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치에 속아서 철분제를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아기는 철이 부족해서 아토피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기들은 6개월 동안은 엄마에게 받은 철로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분유에 철분이 들어있으니 그나마 낫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철분 부족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고기는 6개월 이후부터 먹을 수가 있고, 또 아토피가 있다고 하면 고기를 안 먹이는 어머님들도 있어서 아토피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몸속에 있을 때 충분히 혈 부족을 해소시켜 주시고, 엄마 몸속에 철분이 충분해야 아기에게도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아무 철분이나 드시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변비가 있거나 불면증,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 또 임산부들은 원래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시기라 철맥이라는 돈태반에서 뽑아낸 철분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철맥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미강 추출물, 다슬기 추출물 등이 들어있어서 변비나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꼭 출산 후 수유를 하실 때도 철분제를 꾸준히 드셔야 그나마 아기에게도 철분이 전달이 돼서 아기가 혈 부족이 되지 않고 아토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출산 직후에는 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특히 철분제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신을 하셨을 때는 물을 꼭 하루에 2, 3리터를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엄마 몸속 노폐물이 빠지고 깨끗한 혈액이 아기에게 가고 산소 운반도 더 원활히 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야말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 마시기는 엄마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토피 예방뿐만 아니라 아기의 다른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꼭 물은 2, 3리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유 중에도 물을 많이 드셔야 모유도 깨끗한 상태로 전달이 되고, 모유로 수분을 섭취하는 아기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신 중에는 절대 열이 오르는, 즉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영양제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홍삼, 녹용, 고함량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오메가3는 흔히 멸치나 정어리에서 뽑아낸 생선 기름인데, 멸치나 정어리가 열이 아주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고 식물성 오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씨 오일로 만든 항산화제나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유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몸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입도 없이 심한 분들, 난임을 겪으신 분, 시험관 아기를 하신 분, 호르몬 주사를 임신하실 때 맞으신 분, 변비가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질염이 잘 생기는 어머님, 화폐성 습진이 있는 임산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임산부일 때부터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요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출산 후에 산후보약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약에는 대부분 열을 올리는 한약재와 가물치, 흑염소와 같은 열이 많은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혈을 보충한다고 보약인 사물탕 제제를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열이 가뜩이나 열이 많은 아기에게 모유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아기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 열을 배출시키지 못해서 열이 피부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들은 급격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기든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뭐든 많이 만든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어머님에게 받은 철분이 많은 아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받은 철분이 없고 어머님도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된 분들은 아기도 더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변이 매일 나오지 않고 대소변을 통해 열이 배출이 안 되면 그 피부로 배출이 되면서 피부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모유를 먹이는 아기의 경우 매일 하루에 4-5번, 분유를 먹는 아기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변을 봐야 피부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보통 아기가 볼 쪽으로 나오는 피부염을 어머님들은 침독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볼 쪽으로 올라오는 피부염은 간열이 떠서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간 기능이 미숙한데 모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열성 물질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그 열이 이런 피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이런 산후보약을 드시기보다는 철분을 신경 써서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모유 수유 중에는 음식을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모유는 엄마가 먹는 음식, 약,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항상 수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나 녹차, 각종 잎으로 만든 차, 홍삼, 인삼, 녹용, 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열이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데 열이 많은 음식에는 흑염소,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 뿌리채소, 푸른 생선, 꽁치, 고등어, 삼치, 갈치 등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밀가루는 딱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셨다 하더라도 천연 성분의 약으로 자연 치유하시는 것이 좋고 항생제나 진통소염제, 알레르기 콧물약 등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유로 이런 약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기에게는 아주 미량도 좋지 않고 저런 약을 드시는 동안 모유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엄마가 임신 수유 중에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는 철분을 열심히 먹는다. 두 번째, 물은 하루에 꼭 2-3리터를 마신다. 세 번째,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영양제를 먹지 않는다. 네 번째, 산후보약은 피하는 것이 아기 아토피 예방에 좋다. 5번째, 모유 수유 중에는 음식에 신경을 쓴다. 임신을 하셨을 때와 수유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기가 아토피가 생겼을 때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